여러분, 이런 집은 무조건 여러분을 번영시켜줄 집입니다. 혹 집을 구하실 때는 무조건 이 느낌이 나는 집을 구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그런 집에 살게 되면 큰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뭐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 쉽게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뭐든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이 집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를 우리 풍수에서는 택명상흥, 인택풍수, 그리고 택이 주인 위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얘는 집과 사람이 맞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되고, 또 집과 사람이 잘 맞으면 뭘 해도 다 잘 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맞는 집에서는 무조건 이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항상 밝다는 느낌과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기운이 좋은 집은 무조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풍수학에서는 양기와 음기로 설명을 하는데, 굳이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과거 명문가 중에 어느 집이라도 그늘이 지어지는 곳에 건물이 세워진 경우는 없었다. 또 무덤도 절대 피해야 할 곳으로 그늘이 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그늘은 바로 음을 말하고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은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는 그곳의 기의 흐름이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 바람이 시원하게 잘 들어오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면서 실내가 밝다는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터가 좋은 곳은 천만금의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집이 바로 밝은 집,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말의 찜찜함도 느껴지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잘 드시는 음식을 누군가는 싫어하고, 또 누군가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은 아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네, 이는 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잘 맞는 집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을 드시고 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것처럼, 집도 여러분과 맞지 않는 집을 선택하여 거주하시게 되면 항상 좋지 않은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기운을 판단하여 균형을 보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 무엇이든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것은 본능이 거부를 하게 마련인 거예요. 네, 이것이 항상 왠지 모를 찜찜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없는지, 또 생기지 않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불행이 생기지 않으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창문이 크고 깨끗한 집은 무조건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집의 방향이 그리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추위를 견디기 힘든 시절에 만들어진 이론이라, 현대처럼 단열과 난방이 워낙 좋은 시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여 집을 선택하실 때는 방향보다는 창의 크기와 창의 많고 적음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네, 과거의 건물은 거의가 단층이고 외부에 거의 오픈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차단이 되어 있기에 실내에 흐르는 기의 흐름에 더욱 민감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집에 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 창문과 현관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관도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에 기의 흐름이 원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기가 원활하게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곳이 바로 창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 창문이 크고 깨끗하고 많으면 좋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기의 흐름과 순환이 좋아 여러분을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무가 많이 보이는 집은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는 정원, 즉 마당의 나무가 얼마나 많으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아파트도 정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큰 나무들과 식물을 심어서 생기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주택들의 경우 집에 나무나 식물들을 많이 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시골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나 대도시라면 이것은 거의 무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많은 집, 식물이 많은 집이 좋은 집이며 또 생기가 강한 터인 거예요. 하여 아파트를 고르실 때도 이것을 꼭 고려하시고, 또 주택을 고르실 때도 이것은 꼭 고려를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지나치게 높은 것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땅의 기운을 얻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항상 맨 끝부분을 가장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 아파트의 고층 부분, 즉 펜트하우스 부분은 사실 풍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곳입니다. 물론 1층이나 2층의 경우는 풍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곳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네, 현대 풍수는 생활의 편리성 역시 고려를 하기에 이곳 역시 좋지 않은 곳인 것입니다. 하여 어느 곳이나 로얄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운데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곳이며 또 너무 높은 층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한이 서린 집은 어떤 식이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의 물건은 숟가락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는 그 사람의 한이 서려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현대도 이런 집, 즉 경매로 나오는 집이 시세보다 훨씬 싼 것은 다 이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전문적으로 경매만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집에 자신이 살지 않아요. 네, 다 세를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웬만하면 경매를 했던 집은 전세이든 월세이든 들어가지 마세요. 맞습니다. 일단 전 주인이 망했다는 자체가 그 집의 기운이 좋지 못하다, 또 그 집에는 불행한 기운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곳, 불행이 일어났던 곳에 살아서 좋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큰 도로는 멀리 보아야 하고 또 아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도로는 물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물길은 기의 흐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교통량이 많다는 것, 또 도로가 아주 넓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기의 흐름이 아주 강하고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기의 흐름이 많은 곳은 좋은 곳이지만 그렇다고 이 기의 흐름이 너무 강한 곳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풍수에서는 물은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물을 느낄 수 있어야 그곳이 좋은 곳, 명당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곳은 정말 웬만하면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을 쉽게 판단하는 수단은 집 창가에서 가능한 많은 도로가 보이는 곳은 좋은 곳이며 또 멀리로 도로가 보이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도로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집은 결코 좋은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명당인 집, 즉 기의 흐름이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동안 제 영상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약 주문도 받고 있으니 뒤에 나오는 서점으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늘 여러분의 은혜 감사드립니다.